자, 이번 순위의 주인공 말이죠. 저희 때 미드가 아니라 아마 한 MZ세대 그 M에 해당되는 분들의 어떤 그 추억의 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 터지게 욕먹은 스타들 3위. 쿨한 언니인 줄 알았는데. 1998년부터 말이죠. 2004년까지 방송을 하면서 전 세계 여성들을 열광시켰던 TV 시리즈. 뭐 제목은 다 들어봤죠? 섹스 앤더 시티. 예. 그래요. 예. 그리고 저기 우리 어머니가 참 나이에 비해서 외아를 좋아하는데 저 영화를 보고 오셔가지고 야, 섹스 앤더 섹스 잘 봤다. 아, 영화 제목 섹스 앤더 섹스라고. 섹스 앤더 섹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저기 39년생이니까 뭐 충분히 섹스 앤더까지 맞춘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렇죠. 예. 사실 말이죠. 이제 그 캐리, 사만사, 그리고 미란다, 그리고 샬롯이라는 이 쿨한 여성 4명. 어떤 일과 사랑, 배경은 또 뉴욕이고요. 그런 우정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사실 말이죠. 이 특히 캐리 역에 사라 제시카 파커라는 그 배우가 있는데 인기가 너무 대단해서 드라마 속에서 이 사람이 입는 거, 먹는 거, 쇼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제였고 90년대를 대표하는 그냥 패셔니스타 그리고 많은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였어요. 아, 진짜? 엄청 대단했구나. 사실 말이죠. 이제 그 섹스 앤더 시티 속에 이제 그 캐리의 패션도 화제였습니다만 사실 그 캐리와 친구들의 어떤 우정이 또 어떻게 보면 인기의 어떤 그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4명의 배우들이 말이죠. 드라마 밖에서도 정말 굉장히 친한 모습을 사실 자랑해서 대중들이 더 몰입을 하고 응원을 보냈죠. 자, 4명의 여성입니다. 예. 너무 보기 좋은데. 여전히 친구네. 네. 자, 이 전설적인 드라마가 말이죠. 작년에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했는데 17년 만에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말이죠. 팬들은 중년이 된 캐리와 친구들을 볼 생각에 정말로 들떴는데 근데 말이죠. 이 설레는 소식에 말이죠. 참으로 끼얹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친구 역을 한 사만사 배우 킴 캐스럴이 새 시즌 출연을 거부한 겁니다. 거부? 왜지? 근데 말이죠. 알고 보니까 이 킴 캐스럴이 그동안 여러 번의 제의가 있었는데 거절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못 뭉친 거야. 네. 우리 언니들 친한 거 아니었어? 킴 언니는 대체 왜 안 나온다는 거야? 도대체 이거는 뭉치면 돈이 되는 거야. 화제성도 보장돼. 근데 이 새 시즌을 왜 거절한 걸까요? 자, 답은 말이죠. 2017년 킴 캐스럴이 한 톡쇼에 나는 인터뷰에 있었습니다. 킴은 여기서 말이죠. 그동안 숨겼던 사실을 폭로하는데 과연 어떤 폭로를 했을까요? 뭘까? 뭘 것 같아요? 뭔가 이 4명 사이에 트러블이 그렇겠지 뭐. 나도 남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 근데 사실 이제 요즘 이제 아이돌 팀들 중에서 일부 팀들 중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활동을 중단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뭐 쓱 해서 쓱이 뭔데? 밥 먹으러 갈 때 자기네들끼리만 가고 만나. 그렇지. 왕따. 그렇지. 왕따. 그렇게 밖에서 친한 척 했는데 말이야. 자, 그 폭로 내용이 근데 조금 세. 사실 이제 4명의 친구들이 진짜 화면 밖에서도 굉장히 친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고 쇼윈도 우정이었다. 게다가 말이죠. 주인공 사라 제시카 파커가 주도적으로 이 킴이란 배우를 왕따를 시킨 겁니다. 왜 그랬지? 사실 말이죠. 근데 이 사라 제시카 파커가 워낙 영향력이 있어서 이 두 배우도 거기에 동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이 여자가 당시 주인공이자 제작자였어요. 제작까지 했었어, 이 드라마를.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톰 크루즈 이런 사람들처럼 영향력이 아주 막대했던 사람이었어. 어쨌든 이 드라마 안에서는 엄청나게 막강했겠네. 사라 제시카 파커의 말이죠. 이런 유치한 견제가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사라는 말이죠. 제작자니까 사실은 촬영 밖에서 괴롭히는 거 말고 드라마 안에서도 킴을 괴롭혔어요. 어떻게? 제작자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내용을 그렇게. 그렇지. 내용을 이상한 거를 막. 약간 막 그런 거. 막 야외 촬영 엄청 고생했고. 그렇지. 우리로 말하면 계속 무슨 까다리 액젓 먹으라고 그러면 막 이런 거야. 안 맞는 연기 계속 시키고. 그렇지. 괴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야비한 거지. 심지어 말이죠. 드라마 막바지에는 이거 좀 너무 유치해. 삭발하는 장면까지. 네? 제작사에서 넣으라고 지시를 해서 그래서 실제로 머리를 밀게 했습니다. 실제 머리를요? 이렇게 분위기가 계속되니까 사실은 제작진들도 사실은 킴의 왕따에 동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면서. 제작자가 쓱 해.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무도 사실은
제작진들조차도 이 킴을 챙기질 않았다. 킴의 왕따 폭로 후에 욕을 진짜 무지하게 먹은 사라 제시카 파커. 이대로 욕을 먹을 수 없다.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2018년 말이죠. 킴의 동생이 실종된 후 사망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말이죠. 사라는 SNS에 위로의 글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동안 당한 게 많았던 킴. 이 비극에 너의 사랑과 위로는 필요 없어. 너희 위선적인 착한 소녀 이미지 만드는데 내 비극을 이용하지 마. 그다음 태그까지. 태그까지 했어. 와, 태그까지. 자, 이렇게 말이죠. 사라 제시카 파커는 말이죠. 왕따 주동자로 욕먹은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어떤 그 이미지만 챙기는 그런 가식 덩어리로 욕을 더 먹게 됐습니다. 야, 그래서 사실 이 왕따 논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새 시즌 아무래도 이제 오리지널 멤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별로라고 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왕따 사건까지 알았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보고 싶겠어요. 몰입이 되겠어, 그죠? 네. 자, 여러분들 말이죠. 잠깐 퀴즈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축구 영웅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축구. 메시? 메시. 손흥민 선수. 그렇지. 뭐 호날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요. 농구 영웅. 서장훈. 한장훈도 사실 뭐 농구 홍명환 씨가 영웅이에요. 영웅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인데. 약간 국보급 센터 이런 별명이 더 근데 이제 강하죠. 사실 이제 뭐 앞에 그 메시가 나왔는데 사실 서장훈이는 조금 뭐 본인도 아마 인정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 이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 사이클 영웅은 사이클? 무조건 이 사람이 있어. 사이클? 영웅. 근데 사실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사이클이 인기가 되게 많아요. 아, 예. 정말요? 자, 배터리에 욕먹은 스타들 2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자, 이번 순위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미국 아마추어 챔피언 대회에서 우승한 후에 1년 뒤에 이제 프로로 전향을 해서 노르웨이 세계 챔피언십까지 우승한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선수예요. 예,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진짜 사이클의 대명사. 근데 이렇게 탄탄대로를 달리던 와중에 그를 좌절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자, 과연 어떤 사건이었을지. 부상을 당했나요? 부상 맞아. 부상 맞아? 근데 조금 좀 치명적이고 난 자전거를 도난당할 거나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자, 바로 말이죠. 고환암 판정을 받는 거예요. 암이요? 고환암. 이게 암이 사실은 증상이 꽤나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이미 이게 말기 정도에서 약간 전이가 다른 부위에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말이죠. 그를 치료하는 담당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살 수 있을지 좀 자신하기가 힘드네요. 완전 심한가 보다. 아서 한참 나이에 고환암. 어떡해. 야, 거기다가 이제 전이가 돼서. 사실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할 수 있는데 이 랜스 암스트롱이 말이죠.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투병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5개월간의 처절한 재활을 거쳐서 세계 최고권의 사이클 대회. 사이클에서는 이게 최고 대회야. 바로 투르 드 프랑스라고 프랑스 이제 전역을 사이클로 도는 거야. 그게 가능? 그래서 이게 몇 박 며칠을 해. 몇 번 며칠 동안 계속 자전거 타는 거야. 그래서 진짜 유명한 대회인데. 잠도 안 자? 아니, 잠은 자지. 그러니까 이제 뭐 다행이다. 그래서 진짜 유명한 대회. 진짜 유명한 대회인데 건강에 되게 이 대회를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연패를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한 진짜 7연패. 고환암 극복하고 와, 진짜 이 진짜 이 죽음의 레이스라고 하는 이 대회를 7연패를 해서 사실 사이클을 모르는 사람도 이 사람의 이름은 거의 다 들어봤을 정도로 사이클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대단하다. 멋있다.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정말 은퇴를 선언하면서 진짜 영원한 레전드 그리고 영원한 사이클 황제로 기억이 되는 듯 싶었는데 자, 은퇴하고 나서 말이죠. 2012년부터 말이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이상한 소문. 나 뭔가 수축되는 게 있어요. 뭔가 암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뭐야? 그러니까 짜가야? 아니 폐암 만약에 내가 폐렴이야. 근데 스토리를 더 만들려고 폐암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고환암이 아니었어? 약간 고환에서 염증이 생긴 건데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스포츠 스타니까 도핑이라든가. 그렇지. 맞아. 봐. 아니 랜스 암스트롱이 이 약쟁이래. 어머, 진짜요? 바로 말이죠. 랜스 암스트롱이 금지 약물을 했다는 소문이었어요. 어떡해. 사실 말이죠. 스포츠 선수에게 가장 치명적인 오점이 바로 이제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건데 그건 공정하지가 않은 거거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자, 랜스 암스트롱은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소문은 인파만파로 퍼졌고요. 점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랜스 암스트롱의 팀 동료였던 프로이드 랜디스라는 선수가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가 읽어주시죠. 저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금지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랜스 암스트롱 있잖아요. 같이 했어요. 랜스 암스트롱이 도핑 테스트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결국 말이죠. 미국의 말이죠. 반도핑 기구에서 공식적인 조사에 들어갔고요. 그 결과 랜스 암스트롱의 도핑 혐의가 밝혀졌는데 자,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코르티손 등 금지 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국제사이클연맹에서 곧바로 랜스 암스트롱 대단한 업적이 있는 선수를 영구 제명했고요. 투르 드 프랑스 7연패를 포함한 그동안 그의 모든 기록을 삭제, 없애버렸어요. 네. 와. 자, 지금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지금 술렁이고 있는데 진짜 그런 말이죠. 영웅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팬과 대중들은 진짜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요. 그래서 대중들은 말이죠. 약쟁을 향해서 욕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욕쟁이가 됐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 정도로 사실 욕을 먹었으면 좀 자중해야 되잖아. 그냥 점점 이렇게 약쟁이로 말이죠. 이렇게 좀 대중들의 어떤 시선에서 잊혀져 갔었을 때 그때쯤 2015년 2월에 랜스의 소식이 이제 하나 또 들려오는데 음주운전하다가 말이죠.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 그러니까 뺑소니 한 거예요. 뺑소니. 예, 술 먹고 이제 음주 뺑소니 한 거고 이렇게 해서 또 욕 먹었겠죠. 예, 근데 말이죠. 이게 또 욕을 더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게 처음에 이 인간이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이 여자친구한테 네가 운전했다고 해 라고 하고 야 그럼 내가 돈 줄게 이렇게 된 거야. 아비하게. 네.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도핑 논란, 그다음 음주운전, 뺑소니, 거짓말 3종 세트까지 동시에 터뜨린 랜스 암스트롱. 현실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상상 채널 S.